네, 이번엔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자유를 상징하는 도시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말씀 주실 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의 김열수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2기 첫 중간 평가의 성격이었던 이번 선거,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하면서 공화당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실장님,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미니 선거고 내년에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지만 중간 선거의 중간 선거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고 공화당이 참패를 했는데 게다가 이제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던 버지니아 같은 죄송합니다.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던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또 탈환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화당으로서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충격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고요.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태어난 곳이 그리고 이제 사업으로 성공한 곳이 뉴욕인데 네. 뉴욕의 주지사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자칭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하는 34살의 맘다니가 여기에 이제 시장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곤혹스럽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두 곳의 주지사 그리고 이제 여기에 뉴욕 시장 이 사람들이 누구랑 싸웠느냐 하면은 상대방의 정파의 후보하고 싸운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셧다운 문제, 관세 문제, 물가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세 곳 모두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것이 내년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지역 중에 가장 눈길을 끈 지역은 역시 단연 뉴욕이었죠. 그리고 트럼프는 그야말로 민주당 맘다니 후보에 대해서 낙선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대선인 줄 알았습니다. 맘다니가 시장이 되면 큰일 난다. 이게 트럼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맘다니가 당선이 됐죠. 그러면 맘다니의 당선 직후 연설을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Anyone can show a nation betrayed by Donald Trump how to defeat him. It is the city that gave rise to him. And if there is any way to terrify a despot, it is by dismantling the very conditions that allowed him to accumulate power. This is not only how we stop Trump, it's how we stop the next one. So,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I have 4 words for you. Turn the volume up. I am Muslim. I am a democratic socialist. And most damning of all, I refuse to apologize for any of this. 네. 사실 이 조란 맘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 운동을 벌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맘다니 앞에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최연소부터 시작해서 무슬림, 정치 신인, 사회주의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데 대부분 트럼프가 질색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화제 인물 조란 맘다니 어떤 사람입니까? 예, 지금은 이제 당선자가 발언한 걸 보면 정말 자신만만한 젊은 네.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최초의 사람은 오바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그런 생각도 아마 드실 겁니다. 1991년생이고요. 우간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부모님은 둘 다 인도계 사람들이죠. 근데 무슬림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인류학 또 뭐라고 할까 정부학 또 아프리카학 뭐 이런 거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아주 유명한 인도 영화의 뭐라고 할까요 감독 그거 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강남 좌파 그러니까 부호 출신입니다. 네. 금수저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학교 고등학교도 아주 특목고 우리말로 하면은 과학고등학교 비슷한 데를 다녔고 대학교도 이제 보던 갈리지라고 굉장히 꽤 좋은 대학교입니다. 대학 시절 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정치 성향이 있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어떤 학생회 이런 것들을 이제 설립을 해서 주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는 래퍼로도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에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언제냐? 그 래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뭘 했느냐 하면은 뉴욕시의 그 주택 상담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택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렌트비 못 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이제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눈이 뜨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미국 시민권은 이제 2018년도에 얻었고 그게 이제 27살 때입니다. 2020년도에 뉴욕에 그 한 조그만 구에서 선거에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5년 만에 뉴욕 시장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벼락출세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와서 30대 뉴욕 시장이 됐는데 이 맘다니의 아내 라마 두아지 역시 아직 20대입니다. 뉴욕 시장 배우자로 역시 또 최연소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MZ세대답게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마 두아지는 이제 20대니까 28살이고요. 네. 이분도 시리아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결국은 이슬람이죠. 두 분 다 이제 결국은 시장 부부가 다 이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라마 두아지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사파가예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터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여기저기 이제 많이 걸려서 그나마 이제 꽤 인기가 있었고 팔로우들도 뭐 한 6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나긴 했는데요. 2021년에 만났다라고 하면은 2020년에 이미 이제 지금 맘다니는 뉴욕주에 이제 하원 의원이 돼 있던 네. 그런 상태거든요. 이 사람대로 뭐 꽤 사파가로서 애니메이터로서 이름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하원 의원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친 팔레스타인이고 이 사람은 저기 시리아계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그런 이슬람에 대해서 또 시리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연이 많은 사람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두 사람 다 반유대주의자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데이팅 앱을 통해 가지고 만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같은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같아서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는가. 결혼은 올해 2월 달에 했어요. 그것도 네. 뉴욕시청에서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이 사람도 이제 그 선거 기간 중에는 뭐 거의 노출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뭐 로고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네. 자, 왜 이렇게 뉴욕 시장에 관심이 많은가? 그럴 수밖에 없죠. 뉴욕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뉴욕시에서 한 해 동안에 운용하는 그 예산이 웬만한 개발도상국 한 국가 이상입니다. 또한 뉴욕은 9.11 테러의 상처를 깊이 간직한 도시이기도 하죠. 자, 이런 뉴욕에서 무슬림이자 또 강경 진보 성향의 젊은 정치인의 이 시장 당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 그 9.11을 당했던 뉴욕 시민들의 어떤 포용 정신 네. 그것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11이 일어난 지 이제 한 25년이 되지만 사실상 그 동안에 무슬림에 대해서는 뉴욕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적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그걸 포용하는 그런 정신이 이제 하나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진보 정치 시대의 도래. 이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이념 이런 거 좀 떠나서 우선 먹고 사는 문제, 먹사짐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임대료라든지 뭐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좀 많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진보 세대, 젊은 세대가 미국 정치의 주류로 떠오르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맘다니가요. 1년 전에 지지율이 불과 1%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랬던 맘다니가 그야말로 핵 돌풍을 일으키면서 뉴욕 시민들의 최종 선택까지 받은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맘다니의 당선 비결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한 미국 뭐 이런 추상적인 가치가 도대체 지금 집세를 내지 못해서 거리로 나앉은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공약이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그렇죠. 예, 굉장히 파격적인데 이제
이런 맘다니의 그런 경제 정책 또는 이제 공약 이걸 이제 빗대 가지고 조라노믹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네. 따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사회주의잖아요. 앞에 민주만 빼면 사회주의자거든요. 네. 사회주의자라는 게 이제 결국은 부의 공평이잖아요. 결과의 공평성이지 과정의 공평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급진적이고 생활 밀착형 그런 공약을 냈다. 그런데 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만 채에 달하는 이제 공동주택 임대료를 동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내버스 요금은 무료화시키겠다. 세 번째는 시 소유의 식료품점을 설립을 하겠다. 이제 뭐 월마트도 있고 K마트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보다 더 싸게 네. 이렇게 줄 수 있는 공공식료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료품점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저임금도 올리겠다. 지금 시간당 한 16.5불인데 이거 30불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5세 미만 어린아이들한테는 무료 교육을 하겠다. 네. 그러면은 결국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두 군데에서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소득세를 올리겠다. 두 번째는 법인세를 올리겠다. 네. 그래서 개인소득세는 지금 이제 부과하고 있는 것에 한 2%포인트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지금 7.5%인데 11.5%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자들이 또 난리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네. 이런 급진적인 정책을 쏟아내서 결과적으로는 당선이 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죠. 개인소득세는 부자들한테서 걷고 법인소득세는 기업들한테서 걷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공약도 공약이었지만 사실 소통 방식 또한 유권자들의 큰 공감을 샀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본인도 학교 졸업하고 래퍼를 했다고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어떤 방식으로 젊은 층을 사로잡았나요? 이제 이번에 그 뉴욕 시장 나온 사람이 세 사람이거든요. 네. 공화당 출신의 한 명이 있었고 지금 맘다니가 있고 그리고 이제 뉴욕 시장을 세 번이나 한 쿠오모라고 쿠오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오모하고 맘다니하고 예비 선거를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대표로 누가 나갈 거냐. 그래서 결국 이제 쿠오모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쿠오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선이나 했으니까 굉장히 그 관록이 있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주로 선거를 했느냐 하면은 TV 광고, 그 다음에 우편물 이걸 통해 가지고 무려 2,500만 불 썼습니다. 그냥 금방 감이 안 오실 텐데 340억 원. 네. 그런데 맘다니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써요. 다른 방법을 썼는데 젊은 사람답게 SNS 통해서 틱톡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래퍼 출신답게 이렇게 네. 하고 그리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서 물어봅니다. 악수하면서 뭘 원하느냐. 그게 이제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또 선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람 친화적으로 나가는 거고 돈도 좀 또 작게 들고 게다가 한 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닷가에 이제 양복을 입고 그냥 뛰어듭니다. 네.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freeze, it's your rent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거든요. 나 지금 추워 죽겠어. 이건 네 렌트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영상에 이제 굉장히 그 소시민들은 환호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람이 당선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 친화적인 그런 선거 운동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 사람을 네. 도와줬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일이 다 전화하고 방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쿠오모는 19세기 정치인이고 네. 맘다니는 21세기 정치인답게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쿠오모 대 맘다니의 대결, 쉽게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 대 뉴미디어의 대결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파격적인 공약과 사회 관계망을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에 못지않게 당선의 1등 공신이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트럼프는 이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맘다니를 왜 이렇게 경계를 했던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큰 게 이념의 문제,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문제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자본주의자 중에서도 정말 초기 자본주의의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는 사람 1인당 한 표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1원이 한 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민자본주의에 제일 앞서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지금 여기 맘다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니까 완전히 이제 반대에 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은 사회주의자라는 말도 하기 싫어서 공산주의자라고까지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민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민 단속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민자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뭐 27살 때 겨우 자기가 저기 시민권 얻어가지고 한 2, 3년 있다가 바로 이제 의원 되고 지금 시장까지 된 거잖아요. 네.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반이민 정책하고 여기는 이민자 출신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무슬림이니까 이게 또 이제 거슬리는 거고 네 번째는 이 사람은 이제 반유대주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친유대주의지 않습니까? 네. 친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척점에 이제 차이가 서 있는. 나는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동이서에서 멀듯이 양쪽 끝에 있는 그런 입지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조란 맘다니를 경계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뉴욕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 월가인데요. 자, 맘다니의 당선 뉴욕 금융과의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뉴욕이라고 하면 자본주의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네. 월스트리트가 있는 거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이제 지금 친 팔레스타인계의 무슬림이 지금 시장이 됐으니까 사실상 그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것이 유대계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골드만삭스니 리만 브라더스니 JP 모건이니 모건 스탠리니 뭐 다 그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없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뉴욕 시장으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부담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급진적인 공약, 사회주의적인 공약이잖아요. 자기가 내놓은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월가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니까요.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뉴햄퍼셔주, 오클라호마주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주로 와라. 우리 주로 오면 뭐 세금 깎아주고 네. 뭐 이런 데니까 그걸 SNS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맨하탄에 있는 그 벽면에다가 선전까지 광고를, 하고 네. 광고까지 하고 차량을 도배해가지고 차량에다가 광고까지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서로 지금 몇 개 주가 자기 주로 이 대기업들 이렇게 오라고 네. 굉장히 지금 선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세수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지는 좀 더 두고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아마 맘 단위로서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본인이 공약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그렇죠. 자,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면서 맘다니가 뉴욕 시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뉴욕 시청에 입성을 했는데 맘다니 앞에는 어떤 과제가 놓여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과제가 많죠. 사실상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서울시도 시의 그 재정만 가지고는 세금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 결국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 되고 뉴욕주의 보조를 받아야 돼요. 연방에서 받는 것이 한 5 내지 10% 되고 주 정부에서 받는 것이 15 내지 20%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뉴욕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7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뉴욕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재산세하고 개인소득세, 판매세 정도 요거는 이제 뉴욕시에서 하지만은 공립학교 교육이라든지 메디케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어디서 제공을 좀 해주느냐 하면은 주 정부하고 연방 정부에서 그렇죠.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교육과 복지.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연방 정부 기금 니들한테 안 보내겠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무상 교육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 뉴욕 주지사도 이 맘다니가 당선되는 것을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버스 무료하는 거, 보편적 무상 교육하는 거, 소득세 인상하는 거 이렇게 협조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것도 주의회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맘다니 앞에는 가시밭길이 그렇네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맘다니의 당선은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맘다니의 등장 그리고 당선이 앞으로의 미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긍정적으로는 보면요, 미국 정치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 공화당에도 부정적인 면이 있고 민주당에도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원들이 다 급진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회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층하고 이 맘다니하고의 어떤 그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뉴욕주를 이제 뉴욕시를 계속해서 다음 중간 선거할 때 이걸 계속해서 이제 아마 이제 부각을 시킬 거예요. 봐라. 지금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자가 지금 뉴욕시를 다스리고 있다. 우리가 네.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게 누구한테 손해겠어요? 결국은 이제 이게 민주당한테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맘다니가 일으킨 그런 긍정적인 미국 정치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도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미래를 좀 쳐다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이후 미국 정가의 흐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